1000년의 시간을 걷다. 에든버러. 영국을 하나의 나라로만 생각한다면 아직 이 땅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런던의 세련된 신사다움과는 전혀 다른 공기, 거칠고 비장하며 때로는 처절하기까지 한 역사를 품은 땅,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 년간 제국에 맞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온 스코틀랜드의 발자취를 따라 그 자존심이 빚어낸 검은 보석, 에든버러로 향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는 곧 독립을 향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13세기 스코틀랜드의 망치라 불린 잉글랜드. 에드워드 1세의 침공에 맞서 윌리엄 월레스와 로버트 더 브루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인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비극을 동반합니다. 1707년 식민지 사업 실패로 경제적 파산 위기에 몰린 스코틀랜드는 결국 잉글랜드와 연합법을 맺고 주권을 넘겨줍니다. 민족 시인 로버트 번스는 우리는 잉글랜드의 황금에 팔려갔다며 통탄했죠. 이 정략 결혼 같은 합병은 오늘날까지도 스코틀랜드인의 가슴속에 잉글랜드를 향한 애증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2014년의 독립투표, 그리고 최근의 브렉시트 갈등까지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영국이라는 지붕 아래서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가 현대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이곳만은 여전히 거친 중세의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심장, 에든버러. 7억 년 전 사멸한 화산 바위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발걸음마다 1000년의 역사가 먼지처럼 묻어납니다. 누군가에게는 해리포터의 마법이 시작된 곳으로, 누군가에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요새로 기억되는 곳. 오늘 우리는 차가운 북해의 바람을 뚫고 에든버러의 짙은 그림자와 눈부신 현재를 함께 걷습니다. 여정의 시작은 단연 에든버러 성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의 상징이자 수없이 주인이 바뀌었던 투쟁의 기록이죠. 성벽에 박힌 탄환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잔혹했던 역사를 증언합니다. 도시의 상징인 에든버러 성 안에는 운명의 돌이 있었습니다. 최근 에든버러 성을 지키던 이 거친 사암 덩어리가 28년 만에 다시 짐을 쌌습니다. 2024년 3월 운명의 돌은 수백 년간 자신을 가둬두었던 성벽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스코틀랜드의 예수도이자 돌의 고향과도 같은 곳, 퍼스입니다. 이 돌의 고향은 사실 퍼스 근처의 스쿤 수도원이었습니다. 9세기부터 스코틀랜드 왕들은 이 돌 위에서 즉위하며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받았죠. 하지만 1296년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가 이 돌을 강제로 약탈해 런던으로 가져간 후 돌은 무려 7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의자 밑에 깔린 채 잉글랜드 왕들의 권위를 받쳐주는 조연 역할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그 기나긴 유랑의 역사 속엔 드라마틱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1950년 성탄절 아침 4명의 스코틀랜드 대학생들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잠입해 이 돌을 몰래 빼돌려 스코틀랜드로 가져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록 몇 달 만에 다시 회수되었지만 이 사건은 스코틀랜드인의 가슴속에 잠자던 독립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결국 1996년이 되어서야 영국 정부는 돌을 스코틀랜드로 공식 반환했고 에든버러 성에 임시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돌은 자신의 뿌리였던 퍼스 땅에 새롭게 건립된 퍼스 박물관의 심장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700년 만에 완벽한 귀환. 이제 운명의 돌은 에든버러의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고향 사람들의 품에서 스코틀랜드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국의 왕이 바뀔 때마다 잠시 런던으로 마시를 다녀와야 하는 운명이지만 이제 이 돌이 있어야 할 진짜 집은 바로 이곳 스코틀랜드의 대지 위입니다. 이제 성문 밖으로 나와 로열 마일을 걷습니다. 에든버러 성에서 홀리루드 궁전까지 이어지는 약 1.6km의 이 길은 과거 왕들만이 걸을 수 있었던 길이죠.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17세기
에든버러는 극심한 인구 과잉에 시달렸습니다. 성벽 안에 갇힌 사람들은 하늘 높이 건물을 올렸고 그 사이로 클로즈라 불리는 좁고 어두운 골목들이 생겨났죠. 당시 사람들은 이 좁은 골목에 오물을 버렸고 흑사병이 덮쳤을 때 이곳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유령 투어를 즐기는 이 골목 아래엔 실제로 도시 아래에 묻혀버린 진짜 삶의 비극이 잠들어 있습니다. 에든버러의 올드타운이 검게 그을려 보이는 건 단지 석탄 연기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라는 이름의 그을음이 켜켜이 쌓인 것이죠. 18세기에 접어들며 에든버러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지저분하고 복잡한 올드타운을 벗어나 북쪽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타운의 시작입니다.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짜인 거리, 우아한 신고전주의 건축물들. 에든버러는 더 이상 악취나는 도시가 아닌 북쪽의 아테네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에든버러는 지식의 폭발을 경험합니다. 국부론을 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회의론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이곳의 선술집에 모여 세계를 바꿀 사상을 논했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슨, 진화론의 기틀을 닦은 찰스 다윈도 이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공부했죠. 뉴타운의 넓은 거리는 단순한 건축적 성취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거대한 이성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현대 에든버러는 매년 8월이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로 변합니다. 세계 최대의 예술 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의 예술가가 길거리 어디서든 공연을 펼칩니다. 과거 처형장이었던 광장이 웃음소리 가득한 무대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곳은 현대문학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조앤 롤링은 에든버러의 카페 엘리펀트 하우스에 앉아 창밖에 조지 해리엇 학교와 공동묘지를 보며 해리포터의 세계관을 구상했습니다. 빅토리아 스트리트의 알록달록한 상점들은 다이애건 앨리가 되었고 도시는 이제 전 세계 독자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든버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는 인공지능 연구의 세계적 거점이며 이 도시는 런던에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낡은 석조 건물 안에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죠.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수용하는 법을 에든버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칼튼 힐에 오르면 에든버러의 모든 시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편엔 어둠을 간직한 중세의 올드타운이, 오른편엔 빛나는 근대의 뉴타운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에든버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극은 예술이 될 수 있고 낡은 것은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차가운 바람 속에 따뜻한 위스키 한 잔의 온기가 숨어있는 도시. 이 도시를 떠날 때쯤엔 아마 마음 한구석에도 에든버러의 거친 돌담 하나가 깊숙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흐르는 곳, 이곳은 에든버러입니다.